예, 정부 측에서 출석도 해보고 8년째 기재위에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19대 후반기에 들어온 것만큼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은 전반기는 나성린 의원이 원체 친야적으로 간사회의를 끝마치고 와서 하니까 우리 내부에서 그걸 소화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확실히 사용하는 단어 자체가 지금까지보다는 강한 게 사실이에요. 몇몇 의원님들께서. 근데 이 자리는 가깝게는 부총리가 답하고 그 뒤에는 과장, 국장들 1급들이 앉아있고 또 TV에서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의 발단은 어디에 있냐면은 좀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끝내주면 좋은데 열심히 의정 활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질문을 계속해서 7분 하고 답변을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사실 그때는 질의서를 그 전날에 줘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오도록 하든지. 근데 제가 생각해도 쭉 하시고 뭐 물론 이제 부총리께서 답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라. 이러면 그동안에 지적한 것이 뭐에 대한지를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모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답변도 질의 자체도 6개 질문하는데 그 중간에 쭉 하다가 좀 하다가 제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좀 참고 다음에 또 발언권 얻어가서 하십시오. 그리고 5개 질문을 하고 6번째 질문을 끝에 맞춰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부총리한테 하는 거는 그건 뭐 이해가 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관행이고 하지만은 질문을 전부 다 하고 마지막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부총리께서 답변을 내가 잘 못하겠다 하는 이 부분은 부총리가 조금 이렇게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래서 앞으로 시간을 지키고 단어 선택에 좀 유의를 해주시고 또 언성 높이는 데도 좀 유의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고 가급적 질문서는 그 전날 줘가지고 긴 질문인 경우는 그렇게 해오기를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정부 측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도 좀 유념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박강원 의원님. 예, 오늘 기재위에서 우리 경제가 파탄 났다고 질책당하는 그 시점에 S&P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각 언론사에 자료를 뿌렸습니다.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A+에서 AA- 안정적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부총리, S&P가 좀 피치나 무디스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3대 신용평가 기관 중에 가장 보수적인 평가 기관입니다. 예. 왜 이렇게 높였어요? 그 나라는 미국을 심지어 트리플 A에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그런 기관입니다. 예, 상향 조정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그 우호적인 정책 환경, 그것은 향후 3 내지 5년 동안 대다수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한 3% 내외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견조한 재정 상황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로 통합재정 수지가 흑자를 기록해왔고 순정부 부채도 2015년 기준 GDP의 20%를 소폭 상회도 양호 수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우수한 대외 건전성을 들고 있습니다. 총 채권국이 됐고 경상계정 수입이 한 30%
될 걸로 커런트 카운트 리시프트 이렇게 돼서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상향 전망을 등급을 상향했습니다. 예, 북한 리스트가 조금 없어진 면도. 네, 북한 리스크도 그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 S&P는 저도 여러 차례 만나서 면담을 해봤습니다만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북한 변수를 상대적으로 크게 보는 그런 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한 그런 내용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3대 평가기관이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이번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3대 신용평가기관 모두에서 일본을 추월하게 됐습니다. 한 단계씩 높게. 예, 그렇습니다. 한 단계 높고 S&P는 같은 등급이기는 한데 일본은 신용 전망이 AA-에 부정적이고 우리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피치는 무디스는 한 단계 낮고요. 피치는 일본은 우리보다 2단계 신용 등급이 낮습니다. 예. 조세 부담률 변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내년에 이제 18%로 OECD 평균 24.7%보다는 훨씬 낮고 또 OECD 중에서도 네 번째로 낮은 게 사실입니다. 미국 정도 수준이고 특히 대만, 싱가포르, 중국 등 OECD 아닌 나라에 비해서는 좀 높은 수준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법인세와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2008년도에 법인세를 3% 낮춘 이래 5년 동안에 우리가 최저한 세율을 14에서 17%로 올렸고 또 고용 창출 공제를 없앴고 R&D 설비 공제를 3% 된 거를 1%로 낮추었습니다. 아마 이거 전부 합치면 한 35조 원 돼서 한 2% 법인세를 높인 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3% 포인트 중에서 이미 비과세 감면을 통해서 2% 포인트는 상향 조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실효세율 얘기 많은데 실제로 그 10대 기업 실효세율은 17%, 중소기업 실효세율은 12.6%로 아까 세제실장이 10대 기업 실효세율도 제대로 나타난 것은 2017년 정도라고 했는데 그게 맞나요? 아직까지는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다.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초창기에 한 부분은 반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세율이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수입을 늘리자면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일 손쉽기는 부가세율 손대는 게 제일 좋죠. 10% 가지고 지금 60조 거두니까 한 2% 올리면 12조 정도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역진성 문제랄지 또 전체적인 의견이 통일 재원으로 남겨둬야 된다. 이렇게 하고 소득세수의 경우에는 보면은 우리가 GDP의 3.7% 거두는데 OECD 평균에 8.6% 보면 소득세는 좀 덜 걷고 있는 그런 면이 있고 또 특히 근로소득의 면세자가 50% 가까이에 육박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 이쪽은 좀 어떻게 좀 다시 봐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인세는 우리가 지금 GDP의 3.4% 거두고 있는데 OECD 2.9%보다는 좀 더 걷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OECD 전체 국가에서 내리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지 이제 세수를 더 높이도록 하는데 미디어 리서치에서 조사한 거에 보면은 국민의 한 42% 정도는 세수 올리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잘못 이거 손대면은 정권을 내놓아야 되는 게 국내외의 그 빈번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 이렇게 좀 보면은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7조 2천억.
예, 그 부분도 비과세 감면은 꾸준하게 지금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결과 이제 비과세 감면이 좀 줄면서 실효시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또 R&D랄지 또 고용 창출 관련되는 뭐 이런 부분들은 또 불가피하게 또 조금 또 그 비과세 감면을 완전히 없애는 데는 또 한계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월 한 달 농촌 현장을 다녔는데 거기에 소리를 정책화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예산에 대한 거는 부총리께 냉동고추와 생강에 대한 관세율, 완겨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제실장께 질문 드릴게요. 우선 그 농업 예산인데 이게 62년이 경제개발계획 시작한 데하고 지금 이제 50여 년 지났습니다. 농업 인구는 57%에서 5.4%, 예산은 25.1%에서 3.8% 비중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외국의 예를 이제 많이 드는데 한국이 3.8%, 미국은 현재 3.9%고 불란서가 2.9 이런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미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 우리하고 다른 거는 거기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투자한 기간이 100년 내지 150년이 되고 우리는 한 3, 40년밖에 되지 않으니까 지금 이걸 딱 수도시킬 시기는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명한 그 노벨 경제학자 사이먼 쿠츠네츠 말입니다. 공업 발전을 통해서 청진국까지는 도약할 수 있으나 농업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짐 로저스는 MBA가 무슨 필요냐? 농업대학으로 가라. 앞으로 가장 유망한 산업이 농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박스를 한번 봐주시면은 우리 그 금년도에 농업 예산 증가율이 0.1이고 19년까지 0.4로 줄이고 농업 예산 비중을 5%에서 4.5로 줄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5% 이하로 줄이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 농업의 그 자산 자체가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재검토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예, 그 농업 예산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FTA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농촌이 많이 뭐 어렵다는 걸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0.1% 내년 예산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조금 보시면은 그 농진청 본청 이전 그 사업 그리고 농식품부의 농림축산검역본부 그리고 또 농진청의 가금연구단지 이런 그 시설 그 건축 사업이 완공이 됩니다. 여기서 나온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감안하지 않으면은 내년 예산이 농업 쪽이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한 2.5% 사실상 느는 겁니다. 그 건축 예산 빼고 나면요. 그렇게 하고 저 FTA나 여러 가지 등등이 있기 때문에 농업 예산이 적정 수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5% 수준 부탁드리고요. 세제실장님. 왜 자꾸 간호사가 얘기가 다니는데? 그 냉동고추에 대한 관세율이 27%고 건고추는 270%인데 지금 중국에서 퀵 프리즌 시켜가지고 여기 와서 건고추로 팔아먹는 게 700원짜리를 4,750원 받고 있는데 이 27% 냉동고추 관세율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생강이 1860톤까지는 관세 20%인데 그 다음 초과하면 377%예요. 그 앞에 거는 씨생강, 종강으로 쓰는 건데 이거를 농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우선 배정하든지 아니면 이 물량을 늘려야 된다. 세 번째, 팽연 완결하고 축삽갈기로 쓰고 하는 이제 완결을 삶아서 튀긴 건데 이게 토양 계량제로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지금 톱밥은 0%인데 완결은 10%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냉동고추를 이제 급속
그 냉동시켜서 여기 다시 이제 수입을 해서 이것을 이제 건조를 해서 아마 이제 고춧가루로 쓰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제한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요. 농림부라든지 이제 관세청하고 해서 수입 농산물 유통 이력 관리 같은 것들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WTO에 양호한 세율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번 그 다른 건조고추와의 그 관계라든지 그런 걸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자생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UR 협상할 때 이 그 생강 같은 경우에는 식용 종자용 구분 없이 지금 그 TRQ 그러니까 시장 접근 물량을 허용받았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이걸 구분하게 되면은 중국하고 또 통상 마찰도 있을 수가 있어서 이거를 그 TRQ 물량 중에 일정 부분을 재배 농가에 우선 배정하는 부분을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수익 관리는 농림부 고시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보겠고요. 팽연 완겨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시행령 개정할 때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